꾸준히 실천해야 했던 핵심 활동 두 가지, 집중듣기와 흘려듣기. 그중 집중듣기에 대해 풀어놓았으니 다른 하나, 흘려듣기 이야기 21번째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흘려듣기 또한 투자한 시간이 짧지 않으니 때마다의 자세한 실천, 구체적인 이야기는 책과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처음에 소음처럼 들리던 소리가 어떻게 자막 없이도 알아듣기가 되었는지 전체 흐름을 개요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흘려듣기도 마찬가지로 용어는 같아도 커뮤니티나 개인 경험을 나누는 분들에 따라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또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지난 경험 나눔에 수없이 등장하는 단어 흘려듣기. 분명한 의미 전달이 필요해서 이름 붙인 누리보듬식 흘려듣기란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나 TV 등 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소리를 텍스트 없이 보며 듣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실천하고 있는 흘려듣기 방법으로는 다른 놀이를 하거나 차량으로 이동 중일 때 소리만을 배경으로 흘러다니게 하는 영어 노출이 있지요. 반디는 처음부터 그런 식의 소리 노출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떤 식의 흘려듣기가 효과적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원하는 방법, 내 아이가 잘 받아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실천하려는 흘려듣기를 위해서는 항상 자막 없는 영상이 필요했지요. 영상을 보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 나오는 적절한 소리를 텍스트 없이 집중해서 보고 들어야 했으니까요. 장기적인 실천이어야 해서 집중듣기를 위한 원서 확보와 마찬가지로 흘려듣기를 위한 영상 확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상황에 맞는 소리가 오랜 시간이 쌓이면서 의도치 않아도 수없이 반복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고 알아듣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지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내는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중듣기가 또래만큼의 사고력을 위한 독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었다면 흘려듣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흘려듣기는 원음의 영상을 자막 없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청취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듣는 즉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흘려듣기도 집중듣기와 유사하게 매체의 변화에 따라 두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 1년차 첫 시작 1학년 1년 동안은 영화를 이용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화면에 집중하면서 상황에 맞는 텍스트 없는 소리를 영상과 함께 보고 듣는 것이지요. 매일 저녁 영화 한 편을 엄마와 나란히 자막은 한글, 영어 모두 가리고 보았지요. 영화는 원음 더빙이 된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는 한계 이후 실사 영화까지 상당한 양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았던 영화들 책에 다수 담아 놓았고 페이지 수 압박으로 담지 못한 리스트는 블로그에 다양한 주제로 정리되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1년차 흘려듣기가 잘 자리 잡은 뒤 2년차 이후부터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자연스러운 흘려듣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흘려듣기 방법은 영상이 필요했는데 20년에서 30년 전 영화까지 섭렵했지만 1년이 지나니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는 바닥이 났습니다. 2년차부터는 알고는 있었지만 저울질하며 망설였던 스카이라이프 설치해서 원어로 방송되는 만화 채널을 보기 시작했지요. 2006년 우리가 활용할 때만 해도 중간 광고까지 모두 완벽한 원어로 방송되던 채널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만한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만화 시리즈는 엄청나더군요.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언제든 얼마든 봐도 좋다. 단 원어TV 채널 만화로. 원어TV 채널이 익숙해진 이후로는 여느 집에서 TV 켜놓듯이 아이가 집에서 빈둥거릴 때는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연스러운 소리 노출 환경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 배경으로 깔아줘도 효과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아이는 블록놀이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미니카를 가지고 다른 놀이에 집중하고 놀다가도 익숙한 소리가 들리면 수시로 TV 앞으로 달려가 좋아하는 장면을 얼음 상태로 보고는 다시 재볼일을 보는 패턴으로 TV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틀어져 있는 대로 무분별하게 보던 프로들이 시간이 지나니 선호도가 분명해졌지요.
고정 시간을 기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 틀어져 있어 그저 배경으로 흘리는 소리는 엄마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정 시간에 찾아보는 프로인 경우에 가능한 나란히 앉아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집중해 주었지요.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그 시간에 맞춰 엄마의 일과도 조율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채우고 채우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 소음에 불과했던 소리가 알아듣기가 되기까지의 변화는 이미 책에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이 환상의 시기가 얼마나 지나야 가능한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아이들마다 나타나는 시기가 다를 겁니다. 어떤 시간을 얼만큼 채웠는지에 따라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겠지요. 아이마다 흡수 능력도 다르고 노출 과정도 다르고 채운 시간도 다를 테니까요. 반디의 경우 화면에서 나오는 원음의 소리를 자막 없이 알아듣는구나 확신하는 때가 매일 집중 듣기 1시간 그리고 흘려듣기 2시간씩 이런 소리 노출을 게을리하지 않고 만 4년을 채우고 나서였습니다. 집중 듣기와 흘려듣기 만 4년의 시간을 요약해 볼까요? 매일 3시간씩 무조건 듣기, 안 들려도 듣기, 들려도 듣기, 시간 많아도 듣기, 시간 없어도 듣기, 아주 지겹게 듣기. 달리 보탤 말이 없습니다. 4년 이후 아이의 변화와 힘들어진 흘려듣기 상황 등은 다음 이야기로 넘겨야겠네요. 이상 누리보듬의 엄마표 영어 21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